여러분, 한 기업의 주가가 3년 만에 무려 766%나 올랐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정말 세계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험천만한 신기루일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주인공, 에너지 대기업 비스트라의 폭발적인 성과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766.4%. 에너지 기업 비스트라가 불과 3년 만에 투자자들에게 안겨준 수익률이죠. 정말 믿기 힘든 숫자인데요. 이 숫자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 오늘 특별히 금융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스트라, 이 회사는 단순히 주가 그래프만 봐서는 절대 그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기업의 핵심 전략부터 재무 상태, 그리고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 환경 속에서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제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아니 대체 어떻게 한 기업이 3년 만에 760%가 넘는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비스트라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격적인 인수합병의 역사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2016년에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마치 사냥을 하듯이 경쟁사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거물이었던 다이너지까지 인수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대규모 천연가스 발전소들을 사들이면서 사실상 2025년 이후의 에너지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엄청난 야심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 M&A, 즉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웠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게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만큼 회사가 정말 튼튼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 같은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하고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가 무려 39.3%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정말 잘 번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로 아랫줄을 보셔야 합니다. 총 부채가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공격적인 인수의 대가인 셈이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주가가 이렇게나 올랐는데도 월가에서는 아직도 싸다고 들어요. 특히 DCF 모델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게 대체 뭐길래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DCF 모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몽땅 현재 가치로 땡겨온다면 얼마일까?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비스트라의 지금 주가는요, 미래 가치에 비해서 무려 54%나 싸다는 겁니다. 즉, 아직도 2배 가까이 오를 여력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결론이죠. 54%의 저평가라 정말 솔깃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비스트라가 미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오염원 1위 기업이라는 사실, 이 엄청난 잠재적 가치와 이 오명을 어떻게 같이 봐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비스트라, 아니 어쩌면 에너지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요, 거대한 산업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비스트라는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셈이에요. 한쪽 발은 천연가스, 원자력 같은 전통적인 발전 방식에 두고 있죠. 여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입니다. 다른 한쪽 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즉 미래에 걸고 있는 거죠. 비스트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이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보세요. 한편으로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계속 사들이면서 당장의 현금 흐름을 꽉 잡고 있고요. 동시에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소도 가지고 있죠. 미래를 위해서는 비스트라 제로라는 브랜드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키우고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리한 전략이죠. 야,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네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줄타기의 끝인 어디일까요? 분석가님이 보시는 비스트라의 미래,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3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현금 흐름의 제왕입니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지금처럼 돈 잘 버는 가스랑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돌려서 현금을 최대한 뽑아냅니다.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넉넉하게 주고요.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하긴 하는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친환경 리더로의 급부상입니다. 이건 좀 더 과감한 선택인데요. 어느 날 강영진이 결심하는 겁니다. 아, 시장이 원하는 건 결국 친환경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을 전부 비스트라 제로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단숨에 청정 에너지 시장의 절대 강자로 올라서는 거죠.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탄소 부채의 덫에 빠지는 경우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무시할 순 없습니다. 갑자기 강력한 환경 규제가 생겨서 지금 돈을 벌어주는 탄소 배출 자산들이 하루아침에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20조 원이 넘는 빚이 있죠? 수익은 줄어드는데 빚은 그대로. 이러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비스트라의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엄청난 기회와 그만큼 큰 리스크가 함께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비스트라는 어떤가요? 엄청나게 싸게 팔리고 있는 미래의 에너지 거인일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터질지 모르는 탄소와 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위험한 도박일까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